현재 힙합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2019-20 시즌만 보아도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던 힙합 곡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2021년부터 점점 힙합의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2년, 2023년에는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심지어 2023년에는 힙합 앨범이나 싱글이 빌보드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무려 3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장의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변화는 아닙니다. 이런 힙합의 하락세는 외국 힙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힙합에서도 힙합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장의 멜론 차트만 보더라도 사이렌 같은 인기 힙합곡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 작년에 국힙신의 수많은 수작의 앨범들이 쏟아졌지만 대중에게서는 멀어진 것입니다. 로마 보면은 업앤다운이 있었잖아요. 엄청 영원히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운이 있고 지금 이런 세계의 형세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힙합신이라고 불리는 곳에 업앤다운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오히려 그 이치를 거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업앤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현재 힙합이 하락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과연 힙합이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힙합 스타의 부재나 쇼미의 부재 등 힙합의 쇠락 원인을 밝혀보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힙합이 산맥의 앞쪽이 아닌 뒤쪽에 위치한다는 걸 귀납적 논증을 통해 보여드리려 합니다. 힙합의 현 위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번성했던 두 장르의 예를 보러 가봅시다. 힙합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재즈가 그랬던 것처럼, 락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재즈의 역사를 한번 봐볼까요? 뉴올리언스에서 재즈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던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재즈의 형식과 스타일을 정립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루이 암스트롱과 버디 볼드는 그중 일부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재즈의 즉흥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930년대에 재즈의 중심이 뉴욕으로 옮겨지면서 빅밴드 스윙 재즈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윙 재즈는 전 세계적으로 재즈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즈는 1930년대 스윙 재즈를 시작으로 1940년대의 비밥, 1950년대의 쿨 재즈와 하드밥을 거치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1960년대에 아방가르드 재즈와 프리 재즈라고 불리는 장르가 등장하여 재즈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음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퓨전 재즈도 등장했는데 재즈와 록 등을 융합하여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재즈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예술적 진보를 추구하며 아방가르드 재즈, 프리 재즈, 퓨전 재즈 등으로 옮겨가다 결국 심하게 난해해졌고 R&B, 펑크, 록, 힙합 등의 새로운 장르들의 영향을 짙게 받으며 대중음악으로서 순수 재즈의 생명력은 크게 잃게 됩니다. 다음으론 락의 선례도 봐봅시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청년들이 기존의 팝과는 다른 활기찬 음악을 원하며 로큰롤이 탄생했습니다. 엘비스 프리슬리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지만 여러 악재와 기성세대의 반발로 인해 인기를 잃고 대중음악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로큰롤은 뒤늦은 영국의 로큰롤 열풍이 불며 비틀즈를 필두로 롤링스톤즈, 더후 등의 전설적인 밴드를 배출해내며 로큰롤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후 락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1970년대 초반 프로그레시브 록과 하드록의 유행, 1970년대 중반 펑크록의 유행, 1980년대에 헤비메탈의 전성기를 지나 락은 헤비메탈의 매너리즘으로 인해 살짝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미국에선 너바나를, 영국에서는 오아시스와 블러를 필두로 꺼져가는 락의 불씨를 잠시 살려냅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다시 록의 전성기를 만났을 때 여러 락의 서브 장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슈게이징, 인더스트리얼 록,
포스트락 등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험을 시작한 것이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얼터네이티브 락은 인기 있었지만 힙합과 R&B가 치고 올라오며 락의 인기가 저물어갔습니다. 이후에도 인디록 밴드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앨범을 발표하며 명맥을 유지해오고 일렉트로닉 락도 시도되고 있지만 씬 자체에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재즈와 락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장르의 기틀을 잡은 초창기. 재즈에선 루이 암스트롱이, 락에선 비틀즈가 이 시기를 대표했었죠. 장르의 꽃이 되어준 부흥기. 재즈에선 비밥, 쿨재즈 등이, 락에서는 하드록, 펑크록, 헤비메탈 등이 이 시기를 함께했죠. 그리고 장르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쇠락기. 재즈에선 아방가르드 재즈나 퓨전 재즈가, 락에서는 슈게이징, 포스트락 등이 이 시기를 대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쇠락기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재즈의 경우 예술적 진보를 추구하며 여러 시도를 하다 대중에게서 멀어지며 현재는 한물간 역사 속의 장르로 인식되며, 락의 경우도 얼터네이티브 락에서 발전하며 여러 실험을 하다 대중에게서 멀어지며 현재는 타 장르의 양념처럼 곁들이는 콜라보를 제외하곤 록 자체가 다시 생명력을 얻는 경향은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점점 실험성이 짙어지고 따라서 대중성과는 멀어지는 현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르 쇠락기의 증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힙합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힙합은 재즈와 락의 망조의 시작이었던 아방가르드 재즈와 포스트락의 단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즉, 힙합이 더 마이너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의 트래비스 스캇의 신보만 보아도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카티의 홀라러 레드에서도 기존 힙합과의 차별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드릴이나 레이지 같은 장르의 탄생은 대중적으로 성공한 실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앱스트랙트 힙합과 익스페리멘탈 힙합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이의 예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팩 마피아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가 현재 힙합을 대하는 태도는 매너리즘을 철폐하고자 했던 장르들의 시도와 맞닿아 있는 듯 보입니다. Are you just chronically bored with like mainstream popular rap for the most part? Absolutely. Chile is not interested in me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For the next 5 years, what would you like to see happen? If ideally, yeah, I would like to see that more like just risk taking, even if it's bad, just take a risk. I just like to see rap going more in that direction. Not necessarily specifically like I don't want it to sound specifically like Injury Reserve, just more like the risk taking. I just want people to do whatever they want, but just like not feel like they have to follow the standard. We don't all have to sound like the baby. It's fine. We can do other things. You know what I'm saying? That's all I'm trying to say. 또한 래퍼들이 힙합 이외의 사운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변화 중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국 힙합에서도 장르의 마이너화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009, 오도마 등이 익스페리멘탈 힙합을 만들며 앱스트랙트 힙합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리 크루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띕니다. 해당 크루는 드럼 리스나 앱스트랙트 힙합을 주로 하며 멤버 중 쿤디 판다는 익스페리멘탈 힙합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힙합의 새로운 시도엔 시잼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죠. 킁으로 판도를 바꾸고 겐으로 실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힙합씬의 행보들이 재즈가 그랬던 것처럼 락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힙합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홍대로 돌아가도 모든 건 변함없겠지 like this. 그럼 앞으로의 힙합은 어떨까요? 모든 장르가 그랬듯 주류 장르로 평생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트렌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에는 더욱더 쉽지 않죠.
그래도 장르가 완전히 마이너들의 전유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 전자음악과 락 등이 현재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DM과 락은 현재 다른 장르와 함께 콜라보를 함으로써 어째 보면 주류 장르에 기생하여 장르의 명맥을 얕게나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Good for you, you're doing great out there without me, baby. Gonna wish that I could do that.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또한 이들은 메이저의 행보와는 별개로 여전히 마이너하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힙합도 머지않아 기생과 실험만이 남지 않을까 싶네요. 음악평론 유튜버 판타노의 의견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 people want to listen to the most or demand the most in the mainstream changes all the time and often has little to nothing to do with how vibrant the genre they're operating is at a ground level. Look at rock music. That shit, as far as like chart performance, has been fucking dead in the water for a while now. And yet there's still like dozens of really cool, interesting underground alternative rock records coming out every year. So if you want my honest opinion here, I don't think this is like a super scary thing. I don't think this is like, you know, the 5-alarm fire.